자, 스쿼드 체크 이번엔 리버풀입니다. 네, 리버풀의 베스트 11 먼저 얘기해보겠습니다. 알리송, 그리고 아놀드, 코나테, 반다이크, 로버슨, 핸더슨, 파비뉴, 티아고, 살라, 피르미누, 마네. 코나테가 합류해서 아마 이 자리를 대체할 것 같은데 나머지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지난 시즌 영입된 선수들이 뭐 그렇다고 해도 폭이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센터백 라인의 변화가 제일 크죠. 지난 시즌이 미드필더에서 티아고 합류하면서 거기가 제일 컸다 치면. 그래서 그냥 뭐 반다이크, 핸더슨, 파비뉴, 여기 조고메스도 사실 부상자였고 마팁도 부상자였으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그냥 베스트 11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것 외에는 따로 보강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는 자리이긴 합니다. 이번 시즌 예상 베스트 11의 특이점은 반다이크가 이제 돌아와서 새 시즌의 주전으로 활약할 것 같고 고메즈도 돌아와서 활약할 것 같고. 고메즈는 근데 약간 좀 반 없는 선수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다치면 길게 다쳐요. 그러니까 자주는 안 다치는데 마팁이랑 거의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다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마팁은 짧게 부상을 연이어서 반복해서 당하는 선수면 고메즈는 부상 횟수는 마팁만큼은 아니거든요. 근데 장기 부상을 당해요. 길다. 왜냐면 한 번 다칠 때마다 이 선수가 피지컬이 되게 좋은 선수잖아요. 속도가 빠르고 여기서 피지컬은 신체 능력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락부락한 게 아니고 이 속도가 빠르고 그만큼 운동 능력을 대단하게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몸에서 못 견뎌내는 건지 다칠 때마다 무릎을 다쳐요. 약간 호돈신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신의 몸을 약간 신의 재능을 인간의 몸이 받지 못하는 거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해보자면 진짜 무릎 쪽만 다쳐서 한 번 또 다쳐서 이게 또 무릎일 경우에는 기량상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 그건 좀 걱정이 됐는데 고메즈 돌아와서 뛰고 핸더슨 부상에서 돌아와서 또 베스트 11에 포함이 될 것이고 이 세 명이 부상에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스쿼드가 이렇게 좀 알차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상 베스트 11은 지난 시즌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부상자들이 복귀한다는 게 가장 희소식이죠. 일단 골키퍼를 좀 보면은 알리송도 부상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부상이 잦아서 지난 시즌에 질병, 어깨, 엉덩이 쪽 근육 부상으로 총 빠진 경기가 트랜스마켓 기준으로 8경기 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 여파도 그렇고 부친상이라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전처럼 실수를 통해 실점의 빌미가 되는 상황까지 나왔는데 새 시즌에도 알리송이 부상 없이 좀 더 잘 버텨줘야 됩니다. 이유는 세컨 키퍼 아드리안이 재계약을 해서 원래 나갔어야 되는데 팀에 남아있고요. 서드 키퍼 켈러허가 이 선수도 약간 부상 기질이 심해요. 그리고 솔직히 켈러허는 부상 기질을 떠나서도 이 선수가 리버풀의 1번 골키퍼 자리를 꿰찬다? 누군가의 부상으로? 전 그러기에는 기량이 아직은 좀 많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문부호가 있죠. 근데 아드리안보다는 잘할 거라 보이지만 만약에 알리송이 다쳤어요. 또 근육 부상 같은 게 당해. 근데 켈러허다 또 그 타이밍에 뭐 무릎이라든지 어딘가에 또 근육 부상을 당해요. 그러면 아드리안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아드리안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아드리안이 나왔을 때 또 그 백패스 받으려고 막 몸 이렇게 돌리면서 처리할까 말까 하다가 빌라전에 또 실수해가지고 실점하거나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재계약을 안 했으면 했지만 켈러의 부상 이력과 아직은 확실치 않은 경험 이 부분 때문에 한 시즌 정도는 아드리안이 좀 더 서브를 봐주는 게 낫다고 보드진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냥 이해는 되는데 그냥 뭐 웬만하면 알리송이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센터백인데 일단은 코나테가 영입이 됐고 그죠? 반다이크가 돌아왔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부상 복귀긴 하지만 사실상 두 명의 새 얼굴이 들어갔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왜냐면 반다이크가 시즌을 통째로 날렸으니까. 그리고 고메스, 마팁, 필립스, 리스 그리고 밴뎁까지 이렇게 센터백 수 7명입니다. 일단 고메즈와 마팁까지 부상에서 돌아왔고요. 프리시즌 동안에 리버풀이 경기력이 되게 좋았어요. 빌드업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센터백진에 코나테가 와서 별다른 적응기 없이 프리시즌 동안 다치지도 않고 만능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먼저 퀄리티가 올라갔고 여기에 뭐 반다이크와 고메즈 마팁이 번갈아 돌아오면서 프리시즌에 띄워주니까 주전조 센터백이 돌아오니까 확실히 가장 차이가 드러난 게 라인을 일단 올린 것 그리고 빌드업이 좋아진 거예요. 빌드업이 좋아지니까 팀이 더 라인을 자신있게 끌어올리고 그래서 클럽이 원하는 축구가 프리시즌 동안에 잘 나왔거든요. 이러면 리버풀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필립스를 잔류시켜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지난 시즌 후반기 좋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팔아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한계가 이 선수가 후반기 때 정말 열심히 해준 건 맞는데 리버풀의 전술을 온전히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속도라든지 발이 느려요. 두 번째는 빌드업. 빌드업은 특히나 필립스와 리스 윌리엄스가 마지막에 나왔을 때 둘이 아무래도 주전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들이 빌드업에 약점이 있으니까 패스를 뿌리는 과정에서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상 필립스랑 리스 윌리엄스 둘이 이렇게 조합을 가져간다는 건 그러니까 그런 경기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리버풀이 지난 시즌 센터백으로 얼마나 골머리를
알았는지를 잘 대변해 주는 것 같고 그쵸. 센터백 뎁스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반다이크 코나테가 어차피 주전으로 나올 거고 그쵸. 여기에 로테이션 멤버로 받쳐주는 게 고메스, 마팁 그리고 뭐 필립스 이런 선수들은 사실 뭐 벤 데이비스나 이런 선수들은 사실상 이제 좀 뭔가 활약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는 않죠. 그렇죠. 코나테의 영입으로 인해서 더더욱. 그러다 보니까 이제 뎁스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고 근데 마팁이 사실 당연히 베스트는 마팁이 일단 팔리면서 뎁스 너무 많은 뎁스에 좀 정리가 되는 안 거예요. 팔리니까 문제지. 안 팔리니까 남겨서 그냥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로버스는 이제 발목 부상을 당해서 8월 일정 소화가 좀 어려워요. 근데 뭐 이건 사실 선수의 부상이기 때문에 뭐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완전 심한 부상만 아니라면 로버트스는 조금 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한 달 정도는 이렇게 쉬는 거 괜찮아요. 네. 왜 페드리도 지금 이렇게 막 홀쭉해져가지고 들어왔는데 그치. 초반에 한두 달 정도는 쿠만이 쉬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로버슨이 일단 발목 부상을 당했고 그동안 치미카스가 나올 텐데 다행히 이제 오사수나전에서 침투와 크로스가 날카로워서 이제는 실전이 좀 중요하지 않나. 프리시즌 때 폼은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에 치미카스가 그동안 로버슨을 보면서 많이 배웠대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차례가 왔고요. 좋은 멘토가 있었네. 네, 근데 올림피아 코스에선 치미카스가 잘했으니까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겠고 아놀드는 후방 센터백들의 빌드업이 좋아진다면 다시 깊이 전진해서 예전처럼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센터백이 불안할 때는 아놀드가 내려와서 관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원래 자신하는 공격력이 반감됐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형철이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한 부분이지만 센터백 라인에 이 공백이 생겨가지고 이 선수들 말고 다른 그러니까 뭐 아까 예를 들면은 뭐 리스 윌리엄스라든지 네서니엘 필립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나옴으로써 손해를 보는 포지션이 센터백뿐만이 아니에요. 다 연쇄적으로 있어요. 우측에 아놀드 공격적으로 손해 보죠. 그리고 중앙 이렇게 되면 파비뉴가 또 내려와야 됩니다. 파비뉴 올려쓰는 게 훨씬 더 괜찮은 선수. 그래서 지난 시즌 리버풀이 전 그렇기 때문에 클롭이 조금 더 대단하지 않나. 그래서 성과를 냈으니까. 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티아고도 공격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놀드는 이제 센터백이 다시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서 예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 기대하고요. 오른쪽 풀백의 백업은 사실 기량이 약간 미달이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네코가 있고 니코 윌리엄스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밀너와 고메즈도 오른쪽 풀백을 볼 수 있죠. 고메즈가 또 오른쪽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자리는 크게 보강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드필더진은 사실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지난 시즌하고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뎁스도 괜찮아요. 일단 숫자가 여기도 7명인데 파비뉴와 핸더슨이 다시 중앙 미드필드로 기용될 수 있다는 거. 일단은 뭐 3미드를 쓴다고 하면은 베스트는 파비뉴, 티아고, 핸더슨이 3명이겠죠. 그렇죠. 약간 리버풀한테는 전설의 일군 같은 조합이거든요. 티아고가 와서 기대했는데 그 반다이크가 부상당한 에버튼전 초반 말고는 결국 쓰지 못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후에 핸더슨 후반기 때 계속 부상으로 빠졌고 티아고 전반기 부상으로 날렸고 파비뉴는 중반기 때 계속 센터백으로 희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설의 일군이라 불리는 조합을 이제 쭉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대가 되는 포인트고요. 이제 티아고 알칸타라가 핸더슨과 파비뉴와 같이 하게 되면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자신이 잘하는 플레이메이킹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백업 자원의 커티스 존스의 성장세도 언제나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고 밀너가도 중요 경기 때 밀너가 그 전투력이 있죠. 항상 그때그때 나왔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모습이 있으니까 백업들도 베이날둠이 빠졌지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표팀에서 돌아온 선수들의 핏이 아직 완전하지가 않대요. 뭐 그 부분은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나야. 뭐 이거는 핸더슨도 그럴 것이고 파비뉴도 코파 아메리카 결승까지 뛰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그래서 개막 라운드에는 파비뉴는 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핸더슨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케이타가 그 자리를 대신할 거라는 예상이 많더라고요. 프리시즌에 케이타가 좀 괜찮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드리블 잘 쳤고 박스 쪽으로의 키패스 좋았고 탈압박 좋았고 근데 수비를 복귀 속도가 늦었고 압박을 할 때 본인의 압박이 쉽게 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이 선수의 그 특징이 있죠. 공격적으로 전진시켰을 때는 나름 본인의 드리블이나 저도 괜찮다고 봐요. 패스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문제는 수비 포지셔닝이 좋지 않고 수비 가담을 할 때 이 경합이라든지 태클 실력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 가담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러면 결국 3미들의 케이타에게 한 자리를 줬을 때 무조건 이 선수는 수비 부담을 없애주고 공격적인 롤만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왜 그동안 클롭 감독이 쓰기 어려워했는지 또 이런 여건이 갖춰졌을 때는 왜 케이타가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용에 있어서 좀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게 뭐 어쨌든 감독 입장에서도 고민이 좀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체인벌린도 있긴 한데 뭐 완전히 좀 주전으로 쓸 것 같진 않죠. 어쨌든 이들이 지금 백업 자리에 어쨌든 한두 자리 정도는 여전히 뭔가를 해줘야 되는 뎁스라고 봐야 돼요. 어차피 세 자리는 파비뉴, 티아고, 핸더슨이니까. 백업 자리에서 이들이 그래도 노는만 잘 해주면 미드필드 뎁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 부상이 제일 변수입니다. 네.
공격진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처분해야 되는 자원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뭐 샤키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리옹 얘기도 네. 나오고 있고 한데 판매가 유력해서 여기 안 넣었어요. 네. 리옹하고 개인 합의가 됐다고 레키프에서 보도를 했고요. 네. 디마르지오에서도 임박하다라고 리옹 이적을 소식 전했거든요. 샤키리의 대체는 추가 보강 없이 아마 하비엘리엇이 대체하지 않을까. 예, 지난 시즌 블랙번 임대를 가서 굉장히 잘했을 뿐더러 재능이 되게 좋습니다. 발이 약간 느리긴 한데 터치가 좋고 드리블 실력이 좋고 드리블이 그 속도로 뭔가 제쳐내는 드리블이 장기인 선수도 있는 반면 속도는 느릴지언정 타이밍을 잘 뺏어서 끝까지 자기 볼을 지켜내는 스타일이 네. 있잖아요. 엘리엇은 약간 이쪽 가거든요. 거기에 플레이메이킹 솜씨가 좋고 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을 넓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기 플레이메이커로서 리버풀이 키워볼 만한 제목이지 않나. 미나미노와 오리기 같은 경우는 뭐 주전으로 쓸 자원들은 아닐 거고 백업으로도 애매하고 네. 뎁스는 채울 가능성이 큰데 냉정하게 전력 외로 분류하는 게 맞지 않을까. 4명의 공격수가 돌아간다고 치면 그것은 마네, 조타, 살라, 피르미누 4명이 될 거고 이제 가끔 하비엘리엇이 뭐 컵 대회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그림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어딘가 아쉽죠. 그 4명만 주전으로 나온다고. 사실 이제 리버풀도 뭐 이제 사실 이게 프리미어리그 지금 팀들이 대부분을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맨시티도 그렇고 첼시도 그렇고 리버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딱 봤을 때 와 이거는 얘가 득점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싶은 선수가 사실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그려봐야 됩니다. 시즌 전망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왜 그려? 왜 그려봐야죠. 그래가지고 걱정 데뷔를 할 수가 있지 위기 상황에. 리버풀. 네. 또 리버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4명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 하나씩 준비를 해볼게요. 이거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제가 용인하겠습니다. 만에 지난 시즌에 부진한 폼이 지속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 메인 시절. 네, 왼쪽에서 로버슨 혼자 진짜 고생이랑 고생을 다 하는데 사디오 메인 시절. 마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메인 뭐다는 세네가 오릭이에요. 네. 세오. 왜 메인이 그 동료들이 가끔 훈련할 때 왜 자기들끼리 영국식으로 이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메인 이러면서 막 장난으로 부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네가 오리기. 메인도 아닙니다. 세네가 오리기 폼이 되는 거고. 살라 시즌 중에 이 선수가 1718 시즌 제외하고는 잠깐 결정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 다시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 떨어지는 시기가 생각보다 길어지는 거죠. 살라는 근데 조금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스탯은 쌓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살라는 보면 경기력이 안 좋다? 근데 1어시 다음 경기 1골 막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뭐 원래 20골 가까이 넣거나 넘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 한 15골 넣었다? 15골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중반기 때 골 못 넣고. 오케이. 좋다. 돌연 부상으로 결장. 좋다가 또 이제 부상으로 장기간 빠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부상을 당해서 좀 부상으로 빠집니다. 피르미누는 그냥 지금처럼 하면 부진한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하면 부진해요. 한결같이 지금의 모습을 쭉 이어주는 거죠. 그러면 피르미누 자리는 없는 자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피르미누는 저는 올 시즌도 사실 장담이 좀 힘들다고 보고 마네, 살라, 조타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냉정하게 딱 봤을 때. 근데 피르미누는 진짜 아까 얘기했던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대로일 가능성, 정말 진짜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마네, 살라, 조타 중에 하나 정도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염려도 해야 됩니다. 리버풀 특히 FSG가 시즌을 준비할 때 당연히 이런 시나리오는 그리면서 데뷔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들이 진짜 무슨 로또 맞는 것 마냥 단체로 다 터지지 않는 이상 위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뎁스거든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공격 자원 보강이 필요하고 지금 뭐 제레미 도쿠의 어떤 얘기도 돌고 하는데 윙포워드도 좋지만 어쨌든 윙포워드건 최전방이건 떠나선 확실한 주전급 신체 능력 좋고 결정력을 보유한 자원이 한 명 정도는 더 들어와야 리버풀의 시즌을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뭐 개막전 리버풀 이제 노리치 원정을 떠났는데 맞아요. 노리치 원정을 떠났는데 형철이가 중계를 합니다. 뭐 다행히 홈이 아니어서 리버풀이 이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형철이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부분을 보시고 개막전을 즐기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